오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긴급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홍장원 1차장과 국가정보 홍장원 1차장과 나중에 정무직들이 오셔서 국가정보원장 등 정무직들이 와서 얘기를 좀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저는 대답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식적인 거는 다시 위원회에서 상충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확인하는 걸로. 그래서 정보위원회에 우선 국가정보뿐만 아니고 방첩사령관을 부르는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창호 차장의 얘기에 의하면 12월 5일 16시경에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즉시 경질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12월 6일 10시경에 차장 이임식을 마쳤는데 원장이 다시 불러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예전과 같이 근무했으면 한다고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홍장원 차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12월 3일 그대로 워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저녁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 전화가 왔었는데 20시 20분경에 온 전화는 받지를 못하고 20시 22분경에 본인이 전화를 드렸다. 대통령이 전화가 받지 못한 이유가 대통령과는 항상 안보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보좌관이 안보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시 22분에 홍 차장이 전화를 드리니까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장입니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후입니다.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10시 23분경 기자회견 당시에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33분경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일 먼저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시 45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었고 1분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1차 전화였다고 합니다. 방첩사령관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장원 차장은 육사 선후배사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육사 선후배입니다. 방첩사령관은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시 58분경 2차 통화를 하였습니다. 10시 53분 대통령 전화를 받고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었다가 11시 6분경 3차 전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를 기피하는 분위기, 맨 처음에는 방첩사령관이 통화를 기피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말을 하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국회이구나 라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니까 보안폰으로 하지. 근데 보안폰이 방첩사령관과 1차장은 돼 있질 않아서 좀 사람을 보내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냥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체포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우,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한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게 노총인지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인지 노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1차 검거, 2차 검거를 축차적으로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부금시설에 부금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방첩사령이 1차, 2차 검거를 축차적으로 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부금시설에 구금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알았다고 그러고 통과가 종료되었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가정보원장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안 됐어요. 3번 원장과 국가정보원장과의 관계 지금 얘기하겠다. 방첩사령관 대통령 전화를 받고 계속 원장과 통화를 갖다가 시도했는데 원장과 통화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원장 비서나 수행 비서들하고도 통화가 안 되었는데 이유는 당시에 국무회의에 배석 중이었던 걸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시 30분경 원장이 돌아와서 정무직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정무직 회의에는 1, 2, 3차장, 기조실장, 원장 포함해서요. 정무직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차장들은 산하국장을 비상소집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장은 비상계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라고 질문을 하였고 기조실장은 법률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 매뉴얼을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1차장은 계엄이 발령되면 모든 게 군으로 넘어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 2차장은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합동수사본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원장은 뭘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리고 얘기가 똑같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하자는 정무적 회의가 내일 아침에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비상계엄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종료되고 그 정도 이야기 이상은 이게 없었다고 합니다. 임 차장은 그걸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원장이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인상이어서 그러니까 이 개헌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기억하는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갖다 피했다. 피했다는 아니고 얘기를 그렇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런 정도입니다. 결론은 이게 이제 1차장은 본인은 무침맥수 그래서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이제 받아들여서 해제된 다음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을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다. 그런데 이런 지금 얘기를 하면서 1차장은 군의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개입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전략적 회의고 눈가리기식 아웅이며 이는 후임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와 국방포럼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국방포럼을 같이 한 사이인데 김용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이며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대사도 김용현 결국은 국방부장관 후원으로 갔다고 볼 수 있다. 는 것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모두 지금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비상계획에 참여한 출신들 예를 들면 헬기 지원을 한 항공지원단장 특전사내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육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지관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다시 마음 먹으면 김용현 국방부장이 뒤에서 움직여서 이 문제를 갖다 엎으려고 할 것이다. 다시 계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한 1차장 본인입니다. 본인을 경질할 것이 아니라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령관과 군정직을 직위제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본인을 경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고 했더니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복수의 출처로부터 들었는데 다른 출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제2의 비상계엄이 아주 강하게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용산에서는 1차장 때문에 1차 비상계엄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설에는 이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노발대발하면서 경질을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다시 나올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전사령관, 추방사령관, 경찰사령 같은 내란죄에 가담된 군인들은 이게 최고 사형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중대범죄 도령을 갖고 이판사판 무슨 짓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본인의 사표가 반려된, 물론 이제 차장님이 반려되지 않았냐. 근데 반려된 게 아니라 입막음용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이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와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조치가 이제 내년 12월 3일 밤에 9시경에 대통령 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 회의에 대석이겠죠? 거기에 같이 있었다. 정무적 회의를 소집했고 비상계엄과 비상계엄 하에서 국정원 역할을 묻고 의논했다. 그리고 국정원의 모든 직원들은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얘기한 기억이 난다. 끝나고 나서 1차장이 찾아와서 두 분 다 아마 해외 출장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장이 원장에게 계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지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 아까 정무직 회의에서 얘기한 거 위에 없다.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2월 6일 날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나는 지시받은 게 없는데 혹시 모르는 지시를 따로 받은 게 있느냐. 이게 언론 조선일보에 나온 그런 거 관련된 것 같습니다. 1차장이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입장을 빨리 발표해라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고 언론에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서 정치인 구류를 하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는 본인에게는 전혀 없었다. 다만 자기는 본인은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해서 계엄이 되고 원으로 돌아와서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해서 주시했다. 대통령과는 12월 5일, 12월 6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12월 5일에는 정무직 인사 문제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12월 4일 날 오후에 차장이 이 안보가 중요한데 초당적 단합 이런 문제로 해서 초당적 어떤 거요? 초당적 단합. 그러니까 좀 초당적인 그런 거로 해서 북한 문제를 자꾸 야당에서 피해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 이런 거를 또 불식시켜주는 게 어떠냐는 차원에서 정무적 조언을 갖다가 1차장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장은 1차장이 이런 내용의 안보가 중요한데 초당적 이런 게 필요하니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명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적 중립이므로 중립의 어긋남으로 할 수 없고 이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 면에서 1차장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12월 5일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 건의해서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다. 제가라는 거 아닙니다. 원장이 사직서를 부르고 나서 내달라고 해서 16시경에 1차장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제 그 제청서를 만들어서 준비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직 조치가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장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같이 일하자고 한 것은 반려된다는 뜻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정보원장은 아니다. 그렇게 반려는 아니고 펜딩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1차장이 방첩사하고 잘 협조를 하라고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1차장은 조금 전에 브리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얘기를 갖다가 드렸다. 그 정도 이야기 드렸다가 어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이야기를 들었다가 아니라 드렸다. 들었다. 둘 다입니다. 자, 대충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헷갈리는 게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봤냐?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드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워딩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싹 잡아드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시만요. 1차장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게 자기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드려, 싹 잡아드려 말씀하시는 네네, 맞아요. 대통령으로. 뭐 정확하게 토시까지 뭐 그런 건 아니고. 대통령이 집무실 전화로 안보폰이요. 안보. 이거 안보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회의 보신 내용은 준비한 점이 어떤 거예요? 방첩서에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가서 구체적인 지시가 체포를 방첩사에서 선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게 구체적으로 대충의 인원이 나오는데 뭐 16명, 뭐 20명 서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고 본인이 다 앉아있으니까 그 정도의 인원을 선별해서 1차, 2차도 추차적으로 검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정치인을 검거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방첩사에서 구체적으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국가정보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검거하는데 검거 작전에서 도와달라,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라는 거였고 그거에 대한 지시를 대통령께서 방첩사에서 뭐 인원이면 인원, 자원이면 자원 해달라면서 다 지원해줘. 여기는 뭐 그런 것들도 뭐 다 이렇게 포괄적인 지시가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해서는 안 될 그런 지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안에서 원장님하고 계시는 자리에서 내부 고발성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셨나요? 아직 현직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조선일보인가요? 기사를 모르겠지만 언론에 난 기사를 보고 정보위원장이 전화를 하니까 와서 보고를 하겠다 해서 보고를 듣는 그러니까 아직 현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보위원들에게는 당연히 보고를 의무가 있으니까 보고를 한 것이고 그 보고를 하러 갔다는 얘기를 들은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과 다른 전무직들이 와서 말씀은 1차장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장이 나는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정도였는데 근본적으로 국정원장이 못 들은 얘기 대통령과 1차장 간이 했던 얘기들은 국정원장이 알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자세히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차장님은 왜 이런 걸 알렸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개인 생각이고, 지금 현직인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팩트를 보고를 갖다가 하라고 그러니까 보고를 갖다 한다. 이게 또 공식적이 있죠. 공식적이 되죠. 그래서 언쟁은 없었습니다. 언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죠. 또 고맙었겠죠. 지금 우리 방에 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예. 아침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 보도도 보고 해서 원장하고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했더니만 다 오보라고요. 오보면 사기가 났다고 해서 제가 본인 공장원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머뭇거리면서 국회 가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회사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해서 왔는데 여야 간사가 계시면 좋겠다. 간사까지. 그래서 우리 여당 간 이승근 의원 왔고 박선원 야당 간사는 멀리 전화해요. 1시간 넘게. 그래서 간사를 배명, 그게 어떻게 보면 인수받은 한부 좀 지정해달라. 김병기 의원이 좋겠다. 그래서 김병기 오신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비공을 간담회라기보다는 그냥 청취술, 청취, 사전 청취. 그 사이에 또 조태영 원장께서도 그럼 우리 홍 차장이 가 있다면서요. 본인도 와서 좀 설명을 싶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있었어요. 처음에 홍장원 차장이 설명을 쭉 했고 나중에 또 홍 차장보다 원장, 이 차장, 기조실장 다 있는 가운데서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시는 회의는 어떤 거로? 그죠. 공식적인 여야 간사가 기를 해서 정보위원회도 개최되는 거고, 정보위원회에서 또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얘기가, 이 얘기가 반복이 되겠죠. 홍 차장은 홍 차장의 얘기를 할 것이고, 방첩사령관은 방첩사령관의 얘기를 할 것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의 얘기를 할 것이고, 참고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그런 걸 대통령과 그리고 방첩사령관과 몇 시에 통화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업무폰에 찍히거든요. 그 업무폰에 찍힌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도 좋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를 받는 이성근 강사가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언론에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한 명한테 찍게 해주셔서 알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도 가네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차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만류하거나 그런 정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따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이것도가 인도분이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핸드폰 찍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하고 가능하시면 카메라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되겠네. 네. 이게 광첩사령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앞에 카메라 내려주세요. 핸드폰 좀 내려주세요. 앞에 앉아주세요. 이게 광첩사령관한테 그 통화한 내역이고 이걸 좀 쓰네요. 잠깐만요. 여기 위에 대통령님이라고 적혀있네. 우리 대통령과 카메라 대주세요.
핸드폰 윗도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화합시다. 나중에 저 돌려보세요. 지금 못 보세요. 봐서 아까 조금 전 질문에 의하면 사실 경질하라고 한번 벌써 됐어야죠. 근데 아직까지 경질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할때 되면 현직으로 있는 거와 이걸 기자회견하는 건 전혀 본인이 기자회견하는 건 전혀 그 상황이 다른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또 최대한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질문 다 없습니다. 소주가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축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 권고 대상을 체포하고 2차 권고 대상을 또 권고하고 이런 식으로 권고한다는 뜻이고 그 권고하는 과정에서 좀 마음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런 아까 말씀하신 명단에서 1, 2차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용산에서 개혁 실패한 건 1차장 때문이라고는 이해도 된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차장이 뭐 건물 지시를 안 받아서 그렇다거나 2층 X라고 그런 거 판단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 1차장 얘기입니다. 방첩사의 실제 구금 시설 같은 게 좀 준비가 그건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제 확인해야죠. 그게 이제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확인하는데 아까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